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의 대형 세단이죠. 7 시리즈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7452입니다. 지금 이제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존에도 사실 740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 대비 파워트레인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자, 그것과 7 시리즈가 갖는 고급차로서의 장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BMW의 기암 세단 7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로 새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디자인인데요. BMW 수석 디자이너에 따르면 기존 모델은 5 시리즈와 차별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7 시리즈만의 독창성을 주기 위한 변화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7 시리즈입니다. 어떠신가요? 디자인 변화의 폭이 꽤 큽니다. 먼저 그릴의 면적을 40%가량 키우고 범퍼 디자인도 새롭게 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도 있죠. 측면에서는 하키스틱으로 불리던 금속 장식 디자인을 달리했고요. 후면부는 리어램프를 입체적으로 꾸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 모델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단조로웠죠. 이것을 한층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실내 곳곳에 박음질 장식을 사용했고 금속 장식도 폭넓게 썼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크기입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OS를 사용해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과 터치도 되죠. 10인치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도 터치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차량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따금 내비게이션 신호를 받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월북도 합니다. 신고할까요? 테스트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양입니다. 때문에 계기판은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테마가 추가됐고 센터페시아에서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스포츠, 일렉트릭, 어댑티브, 배터리 컨트롤 등 5가지입니다. 이 중 배터리 컨트롤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수준까지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드입니다.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강제로 충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트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전자석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를 위한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트렁크 공간이 손해를 받습니다. 높이가 제한적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 측면 유리창은 단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745Le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디젤 엔진도 아니고 사륜 시스템이 빠져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 무게 증가가 적지 않죠. 안전장비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탑재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전진과 후진까지 스스로 해주는 자동주차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트림으로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파인 우드 트림,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됐습니다. 안팎으로 변화된 7 시리즈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W 7452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다분히 고급 세단, 고급 대형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잘 살려내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임시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달려볼까요? 네. 와, 대단한 가속 성능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수치상의 것보다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성능이 더 만족스럽다는 점이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BMW 740E의 경우는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했었죠. 네, 2리터 엔진, 250마력대의 2리터 엔진에다 전기 모터를 걸어서 이 성능을 뽑아냈었는데, 현재는 그것과 달리 배기량을 3.0리터로 키웠습니다. 또한 전기 모터의 성능도 조금 더 나은 것을 쓰고 배터리 용량을 키워줌으로써 조금 더 효율 측면에 접근을 해 나간 것이 이번 모델의 특징인데요. 사실 순수한 이 엔진의 배기량 대비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측면으로만 본다면 740E의 것이 조금 더 낫긴 했지만, 지금은 이 대배기량 엔진이 보여주는 여유로운 토크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조금 더 편안한 주행, 여기에 엔진이 보여주는 아무래도 4기통과 6기통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감성적 이점까지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고급차의 면모에 가깝게 다가간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단순하게 모터를 통한 이 주행 능력만 보더라도 기존에가 이제 인증받을 때 26km 정도 인증을 받았었죠. 반면에 지금은 그보다 긴 35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잠시 일렉트릭 모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이제 이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부드럽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이때 출력 부족이라는 것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최고 속도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영역대 이상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정말 만약에 이 출퇴근 거리가 한 40-50km 내외다 이런 경우라면 실제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출퇴근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인증거리야 이제 국내 기준 이제 30km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길게 나오죠. 국내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안전을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허술하게 하면서도 의외로 또 이게 또 쪼이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쪼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이제 제조 수입사들을 힘들게 하고, 어쨌든 이 인증 거리라는 것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만큼 실제 주행 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일렉트릭 모드에서의 만족감 충분하고, 다시 이제 7 시리즈다운 감성을 보기 위해서 내연기관 엔진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
엔진 출력은 286마력이죠. 자, BMW 엔진에서 286마력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 것이 정말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시에 이제 V8 엔진이었죠. 4.4L V8 엔진, 뭐 BMW의 뭐 740i를 비롯해서 뭐 초기에 들어왔던 BMW X5, 1세대 X5 역시도 4.4L 모델이 286마력을 냈었습니다. 라떼죠, 라떼. 제 때는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최고 출력은 286마력 때문에 배기량 대비 효율성이 빠지는 것 같지만 이 차의 이 성향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튜닝이 되어 있고, 사실 뭐 BMW가 3리터 가지고 300마력을 못 넘기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차의 컨셉에 의해서 이 출력 부분은 조금 디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 토크가 45.9kg/m죠. 때문에 2리터 당시와 비교를 하면 약 이제 5kg/m 정도의 차이인데, 이것 자체가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타협, 하지만 효율을 통한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진가를 가져가는 데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사실 이 변속기 성능도 매우 좋거든요. 지금처럼 코너링 직전 다운, 자 탈출, 업, 다시 다운. 네, 이럴 때도 이제 뭐 변속기의 반응성, 뭐 BMW의 이 변속기 튜닝 능력은 정말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뭐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다 좋지만 네, 거의 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7452의 발진 가속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5.5 플랫이 나왔죠. 이 숫자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 볼까요? 네, 바로 동일한 그런 기록을 냈던 차가 액티브 하이브리드 7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차를 제가 겨울에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눈이 정말 많이 와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구동 방식도 그렇고 서머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눈 펑펑 와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시의 차와 지금의 차, 당시에는 4.4L 엔진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려서 이와 같은 성능을 냈는데, 와, 지금 차는 더 많은 기술을 담고 있죠. 당연히 뭐 무게 증가 이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같은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무려 1400cc나 줄였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기술에 대한 이런 변화,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또한 일상에서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있을 때 어떤 이 차의 어떤 특별한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실 이제 5초대의 성능이라고 하면 뭐 현재 이 742도 그렇지만 시스템 총 출력 자체는 거의 400마력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체감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성능, 못해도 350마력 이상대의 이 내연기관 성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터가 갖는 특징 자체가 구동됨과 동시에 어떤 그런 토크를 비롯한 이런 매력들을 바로 뿜어내게 되죠. 때문에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만족감이 높은 것이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갖는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잠시 정숙성을 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우디 A8을 테스트했었는데 A8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냈지만 이 7 시리즈 수치를 떠나서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모든 BMW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자 장점이죠. 바로 핸들링인데요. 이와 같은 대형급 세단으로 오더라도 특히나 롱휠 베이스 모델이 되면
프론트 쪽의 움직임,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프론트 쪽의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와도 리어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더딘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체 길이를 어찌 보면 이제 스티어링 휠을 시작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7 시리즈만큼은 네,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5 시리즈나 3 시리즈를 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뒤쪽에 대한 부담감은 주차할 때 외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 가볍게 코너를 들어가는 환경, 이렇게 좁은 와인딩 로드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현재 지금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어의 성능을 전부 뽑았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핸들링 성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거의 뭐 대형급이라기보다는 컴팩트급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고, 네, 세팅에 대해서는 확실히 BMW가 잘 하긴 하네요. 또한 이제 승차감이라는 부분, 사실 대형 세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 7452 조금은 이 7 시리즈 중에서도 약간이나마 다이나믹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대형 세단으로서는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 핸들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이 짧게 툭툭 때리는 그런 쇼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해내기보다는 일부를 좀 넘기고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우디 A8과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S클래스와 비교를 하자면 그냥 뭐 S클래스는 그냥 아직은 그냥 조금 더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대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분명히 중상에 속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네, 뭐 일상을 비롯해서 뭐 고속 다양한 환경에서 승차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만족하실 소비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S클래스 소비자들 빼면요. 또한 이 브레이크를 다룰 때도 대형 세단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여유롭게 VIP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작 감각 역시도 중요해지는데, 최근에 테스트했던 아우디는 이제 조금 단단하게 셋업되어 있는 스폰지를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에너지의 회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는 이질감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뭐 정말 급작스럽게 페달을 강하게 압박하는 환경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이 페달의 조작감을 통해서 이 차가 역시 PHEV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브레이크 세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36.4m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수준이죠. 특히나 대형급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대략적으로 한 2m 정도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2m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BMW로서는 약간 실망했다.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저희가 조금 어떤 기준 자체를 높게 잡았을 뿐이지 일반적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단거리 그 다음에 평균 최장 역시도 좋은 수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또한 타이어의 성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피렐리의 P0를 사용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 노면이 됐을 때 좀 온도 변화에 민감한 그런 타이어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 7 시리즈에 채용된 5위 타이어인 P0는 온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겨울철 노면에서도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그런 노면만 아니라면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핸들링 측면에서도 타이어가 보여주는 이점이 큰 만큼
어떤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조율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운동 성능이 상당히 좋은 7452인데요. 기본적인 운동 특성, 뭐 대형 세단이지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어떤 때로는 날카로운 맛,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만큼 운동 특성 자체는 뉴트럴한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약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언더스티어가 나고, 여기서 이제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가속 페달 조작이든지 어떤 그 외에는 이제 물리적 한계를 만났을 때는 리어 쪽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은 뭐 어떤 특성 자체를 딱 꼽아서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잘 만들어졌고요. 자, 뭐 스티어링에 적당한 기업이, 여러 가지 것들, 뭐 에어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네, 뭐 적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번 7452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7 시리즈가 갖는 공통적인 매력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만난 BMW 7452. 사실 내연기관 모델을 먼저 다뤘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다루게 됐죠. 자, 일단 이 모터를 통해서, 모터만 쓰든 아니면 모터와 시너지를 내든 어떤 이 모터와 함께하는 환경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때로는 뭐 연비를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740E와 비교를 한다면 가장 이제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CO2 배출량을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한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액티브 하이브리드 7과 같은 그런 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의 7452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고급 대형 세단, 하이브리드 고급 세단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가격 부분은 조금 아쉽죠. 1억 6천만 원대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최신 파워트레인을 감안하면 뭐 그 가격이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실제 이 차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여기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빠져야 차의 가격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할인이 이 7 시리즈도 조금 많은 편인데, 이 BMW 코리아가 과거에 이제 뭐 요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김효중 회장님 때는 못했잖아요. 이거 뭐 판매량 많이 늘려야 되니까 일단 밀어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할인 정책을 많이 했었지만, 뭐 지금 어찌 보면 화재 사태 이후로 BMW 뭐 이미지 또 떨어질 건 떨어지고 어찌 보면 구축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한상현 대표께서 조금 더 제대로 돼 있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양아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세워서 보여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BMW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플래그십 세단이었죠.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745E를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760 한번 와서 이것이 BMW의 대형 세단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